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. 삼성전자 주가, 특히 그 구만전자 가능성,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보니까 11개월 만에 7만 원대 회복했고요. 또 테슬라랑 그 23조 원짜리 파운드리 계약 소식까지 있었죠.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. 삼성이 테슬라 차세대 AI 칩 만들 거다. 공장도 우리 집 근처다. 내가 직접 챙긴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기간에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도 보니까 한 4% 넘게 반등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 좋은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정작 제일 궁금한 거? 그래서 구만전자는 대체 언제 가는 건데?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주가에서 9만 원 가려면 아직 한 20% 넘게 올라야 되거든요. 뭐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, 또 앞으로 기회는 없는 건지 오늘 자료들 보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자료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, 구만전자로 가는 길에 좀 걸림돌이랄까? 장애물들, 이것부터 짚어볼까요? 뭐가 문제라고 보나요? 네, 분석 내용들을 보면요.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역시 그 파운드리,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의 수율 문제입니다. 수율이요? 네, 이게 뭐냐면 최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양질의 칩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비율, 이게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분석인데요. 이게 사실 바로 수익성이랑 연결되거든요.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. 수율 몇 % 차이가 조 단위 이익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단순히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용 효율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핵심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그 원가 부담이 계속 좀 늘어나는 거 하고요. 또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 변동성, 이걸 꼽고 있습니다. 반도체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. 근데 원재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런 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. 거기다가 또 환율이 안 좋게 움직이면 삼성전자처럼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은 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요. 그렇군요. 비용 오르고 환율도 불안하고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.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그 세계 1등 TSMC하고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정확합니다. 기술 경쟁은 물론이고 이제 고객사 뺏어오는 경쟁까지. 정말 뭐 전쟁이죠, 전쟁. 네. 그래서 분석 자료들은 이 3가지, 그 수율 문제, 비용이랑 환율, 그리고 TSMC와의 경쟁, 이 3개가 지금 삼성이 9만 원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. 특히 그 TSMC하고 경쟁해서 뭔가 좀 보여주지 못하면 9만 원 가더라도 유지가 힘들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. 와, 이 도전 과제들만 들어보면 이거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돼, 그죠? 자료들을 보면 동시에 또 기회 요인들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.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떤 기회들이 있다고 분석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들이 이제 삼성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건데요. 첫째는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테슬라 계약 있잖아요.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수주가 아니고요.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분석들을 보면 이런 큰 계약이 또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. 테슬라 건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큰 고객들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지금 산업계 전체의 가장 큰 흐름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AI는 정말 어디에나? 맞아요. 데이터 센터, 자율주행차, 또 요즘 나오는 온디바이스 AI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성능 AI 칩을 원하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얼마나 가져오느냐, 이게 앞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. 자료 보면 이 AI 칩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배는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.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, 여기에 올라탈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. 마지막 기회 요인은 뭔가요? 세 번째는 그 지정학적 요인이랑 맞물려서 글로벌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. 이게 뭐냐면 특정 나라나 특정 회사에 반도체 생산이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, 이런 걱정들이 커지면서요. 여러 나라나 기업들이 공급망을 좀 나누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.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줄이려는? 네, 그런 시도들이죠.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고객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석 자료들이 2024년에서 2025년이 삼성전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창이다,
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. 정리를 해보면 수율, 비용, 경쟁 심화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있긴 한데 동시에 또 신규 고객 확보 가능성, AI 시장 성장, 공급망 재편 같은 강력한 기회들도 있다. 이런 거군요. 야, 이거 정말 복잡한 퍼즐 같은데요. 이걸 어떻게 맞춰봐야 할까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내놓는 결론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. 대체로 보면 구만전자, 다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.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. 하지만 뭔가 좀 단서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? 네, 맞아요. 바로 그 다음 문장의 핵심입니다. 다만 그 가격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키고 또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, 이게 진짜 문제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9만 원이라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계속되는 파운드리 경쟁 속에서 기술 리더십 지켜야죠. 또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이것도 대응해야죠. 거시경제 불안한 것도 헤쳐나가야죠.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.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자료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냥 단순한 주가 숫자 8만 원이네 9만 원이네 이걸 넘어서서 삼성전자가 처한 복잡한 현실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. 단기적인 주가 예측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. 네,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자료에서 나온 AI 칩 수요 증가나 공급망 다변화 이런 현재 기회 요인들을 넘어서요.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정말 뛰어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미래에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 아니면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? 어쩌면 그 답이 삼성전자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